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ISFP 회피형이 왜 연애를 쉽게 포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재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SFP 성격 유형 자체가 원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고, 갈등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성격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ISFP 친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격이 무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ISFP 남자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싫어하고 좀 우유부단하다거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수동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ISFP 성격 유형과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회피 성향이 합쳐지다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회피형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싸한 것 같기도 하고 입을 꾹 닫고 있어서 고구마 10개 정도 먹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왜 저런 표정이고 왜 저런 반응일까? 내가 뭔가 잘못을 했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계속 추측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 여기 좋겠다, 끌리는 곳에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될 거고요. 메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맛있겠다, 감정에 이끌렸을 때 어떤 선택을 쉽게 내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ISFP 회피형들은요, 데이트 장소를 정한다거나 메뉴를 정할 때 결정을 잘 못하고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망설인다거나 선택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연애라는 것은 서로 감정 표현을 하고 솔직하게 느낀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소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란 말이죠. 물론 연애 초기에는 회피형들도 공감도 잘해주고 열정적으로 다 해줄 것처럼 관계에 임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의 열정들은 다 사라지고 다소 냉랭해지고 뭔가 거리 두는 것 같은 쎄한 기분을 느낄 때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회피형의 변한 모습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때 상대의 생각이 무엇인지 대화를 하고 싶을 거예요. 나를 왜 만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나와 잘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서 물어보게 되면 오히려 ISFP 회피형은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승질을 낸단 말이죠. 회피형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누군가와의 감정을 나누고 공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들은 상당히 낯설고 성가신 일이고 큰 노동이나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연애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저 하하호호 즐겁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연애지, 무겁고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대화하는 일들은 상당히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짜증을 낸다거나 공격을 하면서 자신을 왜 괴롭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ISFP 회피형을 만나시려면 이 유형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오히려 더 냉랭해진단 말이죠. 가뜩이나 관계가 친밀해져서 적당히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회피형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를 아예 끝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과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으셨다면요, 진지한 대화를 한다거나 상대의 마음이 왜 변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편하게 주고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연애할 때처럼 하하호호 가볍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내가 너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오해했던 것 같다, 연애라는 것은 서로 편하게 만나면 되는 건데 최근에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 너도 기분이 안 좋을 때 예민해지고 그럴 때 있잖아, 미안하다, 앞으로는 편하게 만나자,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리드하고
상대와 편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두리뭉실 대충 사과를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런 화법이잖아요. 사실 이런 화법이 진지한 대화나 무거운 분위기를 싫어하는 회피형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전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었고 더 이상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이전처럼 그냥 하하호호 만나기만 하면 된다. 회피형의 의견을 물어보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약속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상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연애를 하면서 많이 지쳤고 개인 쉼이나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별 이후에 회피형은 관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만의 쉼을 갖고 지내다가 아무렇지 않게 먼저 연락을 해올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쓰레기 같은 회피형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노력했던 그런 회피형이라면요, 연애를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이별을 말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상대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을 알아주고 상대의 성향에 대한 이해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쉼을 가진 이후에 내가 헤아려준 말에 대해서 뒤늦게 반응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피형과의 이별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관계 무게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친밀한 애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을 뿐 그게 여러분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회피형과의 이별은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 감정을 외면하고 상대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거리만큼 나도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여유를 갖고 내 감정을 돌봐주면서 회피형처럼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시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형 관련해서 원하시는 영상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간 될 때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